안녕하세요. 거품과 허세를 뺀 육아방송 올리브노트의 옆집언입니다. 다들 몸 관리 잘 하고 계시죠? 네, 저희는 괜찮은데 옆집 언니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목에 목감기가 걸려가지고 오늘 목 상태가 좀 좋지 않습니다. 또랑또랑 좋은데요? 아유, 저는 이제 프로니까요. 예. 이렇게 해야죠. 네, 거품과 허세가 없는 방송입니다. 저만 있습니다. 거품과. 중간에 조금 불편한 소리가 들리더라도 미리 먼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다들 건강 잘 챙기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방송 주제는 매우 흥미로운 걸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네. 예, 우리 독자들이 아주 좋아할 만한 주부 초단의 아이디어. 네. 배우자의 프라이버시 어디까지 지켜줘야 하나라는 주제인데요. 네. 배우자와 프라이버시 참 굉장히 상충되는 단어 같으면서도 상당히 필요 충분적인 단어들이다. 수학인가요? 네. 그런 어렵네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개인의 이 견해에 따라서 이 두 단어의 관계가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또 요즘 이와 관련돼서 굉장히 핫한 영화가 있잖아요. 네. 제가 요즘에 되게 보고 싶은 영화인데요. 저도 보고 싶습니다. 네, 완벽한 타인이라는 영화인데 네. 지금 이렇게 300만도 넘었다 그래요. 그래요? 네. 네, 그 엄청 인기인데 네. 이 영화가 이제 커플 모임. 네, 이제 주로 이제 그 방에서 이제 커플 모임을 하면서 한 명의 게임을 잔해서 이제 각자 우리가 이 모임 하는 동안에 네. 핸드폰에 오는 모든 문자, 통화, 메일, SNS 네, 그런 내용을 다 같이 공유해 보자. 해서 이제 이거를 다 이제 분위기상 어쩌다 이제 받아들이게 돼가지고 네. 시작하게 됐는데 이제 점점 이제 엄청난 일이 되는 거예요. 서로 스포일러 다 공개하는 건 아니죠? 네네네 아무튼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평가가 엇갈리던데 어떤 사람들은 아주 재밌게 잘 봤다. 그 웃음 코드에 포커스를 본 사람들은 아주 재밌게 잘 봤다라고도 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굉장히 찝찝하다. 혹시 이런 지금 사람들이 영화가 좋다나 접속 우비열도 아닌가요? 출발 비디오 여행 아닌가요? 엄마랑 보러 갈 수 없는 영화다 뭐 이런 얘기가 진짜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더 흥미롭군요. 아니, 매우 보고 싶군요. 사실 이 영화 주제가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려는 네네. 그런 그렇죠. 부분인 배우자의 배우자의 사생활? 거죠. 사생활. 은밀해 보이네요, 그렇죠. 뭔가. 배우자의 은밀한 사생활? 되게 좋아하시네요, 다들. 네. 은밀하다. 그렇죠. 결혼하고 나면 또 이런 얘기가 또 그렇게 흥미로울 수가 없습니다. 시리님도 네. 좋아해요. 네. 근데 이거 관련해서 저는 사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한데 이와 관련한 통계 같은 건 없나요? 뭐 전문적인 기관에서 한 건 아닌데 네. 제가 이제 즐겨보는 카페에서 직이어서 활동하는 거잖아요. 활동하는데 즉 참여하는 카페에서 이 영화를 보고 이제 그 어떤 한 분이 그 서로 배우자 간에 핸드폰을 오픈하냐 이걸 가지고 투표를 이제 개인적으로 올리신 거예요. 네. 근데 100명 넘는 분들이 투표에 참가했는데 핸드폰을 공개한다가 네. 53%, 안 한다가 46%. 거의 비슷하네요. 비슷하죠. 그게 네. 좀 감론을박이. 아니, 이게 프라이버시가 핸드폰으로 압축되는 것 같네요. 이 핸드폰의 모든 이 사람의 사생활 같은 게. 핸드폰으로 모든 연락과 그 자신의 네. 신상이 다 그렇죠. 개인의- 무슨 오락을 하고 있나. 영혼이 월보나. 담긴 물건이라고 막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인터넷 뭐 찾았는지 창도 한번 살펴본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검색 그쵸. 기록에. 검색 기록이 검색 있잖아요. 뭐 했는지. 우리 주부초단 말씀대로면 상당히 다들 관심 많네요. 어쨌든 그렇죠. 서로 공유를 한다가 더 많은 거죠. 네네네. 아직까지는 그렇군요. 아무래도 부부 사이는.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사실 뭐 사귈 때도. 근데 사귈 때가 더 심하지 않아요? 결혼하고 나서. 그러셨어요? 글쎄요. 개인적인 경험이신 것 같은데. 부끄러워하시네요, 되게. 네. 사귈 때는 조금 집착했어요. 아니, 지금 남편. 아니. 네. 어쨌든, 사귈 때는 조금 더 집착을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남편이 그러셨다는 네, 얘기예요. 결혼하고 지금 나서는, 네. 그랬다고요? 그렇지 네. 않습니다. 네. 우리 이쯤에서, 우리 또 각자 올리버노트. 아니, 지금 시리님이 무슨 하실 말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스마트폰 얘기가 나와서 생각난 게 네. 예전에 스마트폰은 지금 비밀번호를 숫자로 비밀번호를 네네. 잠가놨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지문을 넘어서 이제 홍채 인식까지 네. 가니까 홍채. 상대방의 스마트폰을 열어보려면은 눈이 예전엔 눈을 뜨고 있어야 되는 거죠. 홍채 인식의 경우는. 그렇죠. 그 페이스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홍채 인식뿐만 얼굴을- 아니라 얼굴형이나 이런 걸 파악하잖아요. 네, 얼굴형으로 열리는 경우가 있고 지문 같은 경우에는 지문 인식을 할 때 본인의 지문 하나만 등록을 하는 게 아니라 사이좋게 네, 아, 같이- 상대방과 그럴 수도 같이 있겠네요. 지문을 등록을 해서 내 핸드폰 맘대로 두 개가 돼요?
네, 등록할 수 할 있어요. 수 있어요. 지문을 여러 개 등록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오른손 왼손도 할 수 있고요. 근데 따로 할 수 있는 건 맞는데 굳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그러니까 나의 영혼이 담긴 핸드폰에 있는 모든 정보는 네가 봐도 돼. 아. 라는 서로 우리- 영혼을 오픈하는 사이. 이거 네. 영혼 업기로 유명한 시리님 같은 경우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궁금하네요. 특이하군요. 아니 뭐 개인적인 경험들을 얘기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예가 지금 우리 얘기 나눴던 휴대폰, 네. 배우자 또는 뭐 사귀는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휴대폰을 어떻게 뭐 보셨어요? 사귀는 동안 혹은 결혼 생활 동안에 자주 보시나요? 주부처자님 어때요? 저는 여기는 서로 대화가 없잖아요. 네. 왜 그러세요? 메시지로 이렇게. 서로 카톡으로. 그건 아니지만 눈으로 얘기하겠죠. 남편이 완전 그 경상도 완전 사나이? 무뚝뚝한 스타일이죠. 네, 무뚝뚝한 스타일이라서 네. 이렇게 막 조곤조곤 말하는 편이 아니라 뭐 어떤 스트레스가 있는지 회사에서 어떤 일이 음. 겪었는지 이런 걸 막 저한테 얘기해주지 않는 편이에요. 가끔 궁금할 때 이렇게 뭐 이제 컴퓨터에 남편 뭐 회사 메신저가 켜져 있다 이러면 아, 메신저를. 수신함을 초다님 그렇게 안 봤는데. 수신함을 살짝 본다고. 저도 남편이 그럴 것 같아. 항상 자리를 비울 때는 카카오톡을 꺼버립니다. 로그아웃. 아니 휴대폰을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닫아버리면 돼요. 닫아서 전화 켤 때 비밀번호만 넣어야 되면 이제 근데 노트북 비밀번호는 키면 알아요. 바로 켜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자주 보시나요 혹시? 아니. 그래서 뭔가 찾아냈나요? 아니 그 별 내용은 없는데 완벽한 그러니까 남자군요.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나 이제 궁금해. 다 지웠겠죠. 삭제. 회사 일이 궁금해서 남편의 이런 회사 메신저를 일만? 봐야 되나? 회사 일만 일만이 그런가요? 아니고 딱 마침 그냥 회사 메신저가 있길래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해갖고 이제 봤죠. 의심스러웠나요? 그건 아니지만 도대체 이제 말을 자주 이렇게 막 그렇죠. 자기 얘기를 잘 안 하니까 어떤 그러니까 이게 남자들 같은 경우 제가 남자지만 표정으로 또 표정 같은 게 있잖아요. 뭔가 우울하다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 고민이 있다거나 하면 이제 얘기는 하지 않더라도 표정에서 나타나는. 그러니까 우리 주부초단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남편이 집에 왔을 때 그 표정이 나거나 뭐 피곤하다거나 약간 그런 모습을 보면서 궁금했는데 그렇죠. 딱히 얘기를 안 해주면 혹시 이제 남편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랬다는 말이죠. 좋게 포장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약간 궁색한 변명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옆집 언니는요? 저는 결혼 초기에는 좀 잘 봤어요. 늘 아무렇지도 의심했구나. 않게. 아니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봤어요. 그냥 저도 그냥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들의 친구들 이야기, 뭐 이 사람들은 뭐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뭐 이런 게 궁금해서 봤는데 보다 보니까 안 보니만 못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그러게 된 지가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 될 수 있으면 안 보려고. 정말 무의식적으로 봤는데 그리고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안 보려고. 네, 카카오톡에 오면 같이 옆에 있으면 이렇게 눈길이 가잖아요. 좀 안 보려고 노력해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사실 예를 우리 카카오톡 뭐 저희 그냥 쉽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카카오톡을 흔히 하는데 설정할 수 있잖아요. 이게 누구한테 왔는지까지 보이게 할 수 있고 메시지 보이게 할 수 있고 혹은 그냥 누구한테 왔는지만 딱 보이고 메시지는 안 보이게. 근데 이러면. 다들 안 보이게 비공개로 해놓지 않나요? 저는 회사 다니고 이러니까. 누가 보냈는지랑 가벼운 메시지 정도는 보이게 해놨거든요. 정말. 저는 그냥 다 보이고 남편 거도 그냥 다 보여요. 저는 아니에요. 왜 저는 그럴까요? 카카오톡이 왔습니다. 저는 이게 남편이나 뭐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들 만날 때 이게 보이면 조금 그렇더라고요. 휴대폰을 그쵸. 사람들 만날 때 휴대폰을 그래서 대놓고 이렇게 딱 보이게 하진 않죠. 보통 아 이제. 그래서 항상 뒤집어 놓으시는군요. 예? 저는 이렇게 위로 이렇게 했는데. 네. 그건 각자의 스타일의 차이 같네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우리 옆집 언니 같은 경우에는 많이 보셨기도 하고 본인 거는 또 가린다고 하시니까 갑자기 아니 제 거를 궁금하긴 굳이 하네요. 가리지는 않았어요. 저는 이렇게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 하고 나면 메시지도 그렇고 항상 잘 정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쌓여 있는 게 싫어서 항상 정리를 해요. 그게 이제 좋게 말해서 정리고 과거 기록 삭제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럴 수도 프로네요, 있어요. 확실히. 사진 이런 게 문자나 이런 게 이렇게 한 번 더 스크롤해서 올려서 보는 게 싫어서 한 창 안에 들어갈 정도의 그 개수만 딱 살려놓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옛날 거 기억 안 났을 때 혹시 보고 싶거나 하면 그냥 두거든요. 저는 왜 중간중간에도 나갔다가 다시 초대해달라 그러잖아요. 그런 게 막 쌓이는 게 싫어요. 아 그래요? 혹시 뭐 전 폰 문제가 있어서 그런 줄 알았더니 용량 문제도 있고 그냥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이야, 그래서 그냥 다 지우는. 역시 프로페셔널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떤 점에서 그런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우리 싱글인 시리님, 네. 저는 크게 관심을 가져본 적은 없고요. 오늘 빨간 장미 같으시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과거에 네네. 네. 과거 썸남들이나 뭐 혹은 사귄 분들. 관심 가져본 뭐제 핸드폰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다 보이게 하는 게 왜냐면 이 핸드폰을 쓰는 게 저만 사용하거든요. 그 비밀번호나 아무나 이런 걸 저만 알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제 핸드폰을 쓰는 경우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당연하죠. 보여주지도 않고. 핸드폰 원래 혼자 쓰는 거 아닌가요? 네. 아 근데 뭐죠? 휴대폰 비밀번호 뭐야 커플끼리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비밀번호 뭐야 그럼 나도 잠깐 뭐 아니면 휴대폰 잠깐만 쓸게라고 하는 네. 경우가 있어서 빌려주지도 공유를 하는데 않는다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나 미안한데, 나 핸드폰 배터리가 혹시 나는- 데이터 쓸까봐 지금 아까워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항상 배터리도 저의 감시하에 다를까봐. 다른 거 누르지 못하게 하긴 하는데 항상 되게 어두워요. 아 이거는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아요. 아니 근데 그래서 그런 거고. 점에서 봤을 때 보면 이제 시리님 본인 폰은 그런데 상대방 는 최대한 관심을 안 어떻게 관심이 없겠어요. 계속 카톡 하고 있으면은 쟤 무슨 일이야 막 이렇게 쳐다보고 하는데 그래도 관심을 안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저랑 비슷하군요. 네. 아 그러면 직전 남자친구 혹은 뭐 관심 있으셨던 분 지금 한테가 남자친구일 수도 있죠. 지금일 수도 있는데 뭐 저희한테 비밀로 하실 수 있으니까 네. 의심스럽지만 어쨌든 그 분한테도 그런 식이었나요? 네. 궁금하지만 왜요? 알려달라고 하지 자존심상? 아무래도 지켜야 될 예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어느 정도 조금 그러다가 그 사람도 그 사람만의 생활이 제가 있으니까 약간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사귀는 사이라면 아니 나 말고 다른 여자 그렇죠 그럴 수 있잖아요. 네, 있을 수 있을 있죠. 수도 있죠. 그거 또 정황이 의심스럽고 네. 그렇다면 사실 궁금하고 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른 여자가 있으면 뭔가 징후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럼 갑자기- 자연스럽게 떠나버렸나요? 아니 갑자기 너무 약속을 바로 자르나요? 예, 약속이 뭐 갑자기 취소된다던가 뭐 변경된다던가 이제 뭐 갑자기 찾아갈게 했는데 뭐 피한다던가 하는 사례를 찾아갈게. 이상한데요? 피했대요, 어떡해. 예, 이런 조금 거. 웃기네요. 아니, 지금 또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제 사례가 아니라 저 아는 예전 직장의 또 나왔나요? 지인의 사례인데요. 지인이 상당히 많거든요. 아, 결혼을 한 부부예요. 네. 근데 이 남자분이 그 일이 너무 바빠서 주말이건 주중이건 거의 일 중독자처럼 일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새벽 2시, 3시에 퇴근해서 뭐 집에 들어가서 5시 정도 다시 나오고, 그러니까 잠만 뭐 한두 시간 갔다가 나오고, 일만 하니까 부인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부인은 일을 하지 않았거든요, 집에서. 아이 키우면서 있었는데, 아니, 회사가 도대체 얼마나 바쁘길래 바쁜 건 아는데, 1년 내내 휴가도 못 가고, 휴가를 가도 계속 전화통화하고 있고, 네네. 일하고 흥미진진하네요. 있고, 그러냐 해서 그 당시에는 지금 핸드폰에도 그런 게 설치가 되지만, 그 위치 추적하는 어플 있죠? 네네. 그거를 깔았어요, 남편 몰래. 그 당시에는, 예, 뭐 그냥 설치해서 인증번호만 하면 바로 깔 수 있어서 깔아놓고, 뭐를 확인을 깔아? 했는데, 네, 진짜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사실이었어요? 네. 그게 더 슬픈 거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해볼까요? 그래서, 예, 바로 어플 지웠대요. 너무 슬퍼서. 저는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아는 분의 직장 상사가 네. 여자친구가 있으신데 네. 결혼한 한 남자예요, 이 사람은. 네. 근데 본인은 야근을 하고 있었대요. 네. 근데 여자친구랑 같이 강남에 아주 핫한 곳에 놀러 갔다가 12시 정도에 회사를 왔더래요, 다시. 그래서 왜 오셨어요? 라고 하니까 집에 전화해야 돼서 회사 전화로 전화를 하고 헐. 다시 여자친구랑 놀러 나가셨다. 요거 다른 주제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상당히 프로페셔널한 그러니까 얘기. 저는 이것도 과연 그분을 너무 믿어도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드는 생각이 아무리 회사 일 그러니까 그 예를 든 분 같은 네. 경우는 회사 일이 바쁘더라도 그 정도로 가정이 소중하다 생각하면 뭔가 조금 생활을 바꿀 법한데 그만큼 가정에 대한 애정이 없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근데 가정에 대한 애정이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렇죠. 돈을 네, 버는 그거- 하지만 거라고 지금에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되게 극단적인 경우잖아요. 2-3시간씩 정말 집에 머무는 시간이 네, 그밖에 안 잠도 된다는 제대로 게. 못 자고 해서 거의 정신과 치료를 권할 정도로 되게 심각했어요. 뭐 그거는 이제 일만 심각한 하느라. 워커홀릭. 아까 애플리케이션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네. 실제로 그런 애플리케이션들이 많이 있나요? 네. 이거 지금 말씀하신 위치 추적 정도는 정말 너무 약소한 거고요. 제가 하나 찾은 게 그 커플 각서라는 앱이 있는데, 어. 네, 이거 우리 독자님들 이거 까시면 안 돼요. 우리 주부초단이 먼저 사용해 보시고 한번. 네네. 나중에 제가 먼저 우리 사용해보고. 콜리님한테 한번 사용해 보시죠. 이게 진짜 제가 보니까 대단한 어플 같은데 네. 서로 이제 이 어플을 깔려면 두 사람이 서로 핸드폰에 각자 설치하고 서로 이제 번호를 이제 보내가지고 네. 동의를 해줘야 돼요. 어. 이거를 이제 하겠다는. 몰래 음. 동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원래 커플 앱들이 그렇게 그렇죠. 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러면 이제 현재 나의 위치도 가고
내가 이동하는 위치도 가고 이동 경로도 가고 3분 이상 통화한 내역도 가고 문자에서 어떤 키워드가 들어간 걸 이제 설정하면 뭐 오빠가 들어가는 오빠, 사랑, 크크 보고, 뭐 보고 이런 거. 싶어. 그런 걸 넣으면 그 단어가 들어있는 문자도 다 내역이 오고 어떤 특정한 위치를 설정해 놓으면 거기에 들어가면 들어갔다 나가면 나갔다 뭐 이런 게 울리고 가히 뭐 전자발찌 수준이죠.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리고 뭔가 사람 하나 붙인 것 같은 효과가. 그렇죠. 뭐 녹음 서비스도 가능하네요. 그래서 녹음을 요청하면 상대방 스마트폰 주변의 소리를 1분 동안 들려주세요. 아, 정말요? 네. 신세계죠. 아니 1분만 숨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숨 참고 있습니다. 옆에. 아니 근데 언제 어느 올지 순간에 올지 예. 모르니까. 저 잠시 이상한 생각이 저만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닌 것 같네요. 다들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아, 너무 빵 터졌어요. 네. 와, 근데 이게 진짜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참,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근데 이 어플을 끔찍한. 안 게 주말 부부들이 이 어플 쓴다고 근데 실제로 이제 주말 부부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뭐 좀 성인을 상대로 한 방송이다 보니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실제로 이제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 아닙니까? 예. 사실 안 보다 보면 아무래도 애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딴 생각도 하게 되고 뭐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보면 그게 걱정이 되는 서로 이 동의하라면 사실 뭐 사람들 사는 방식은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우리 다산의 여왕님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어플리케이션 충분히 깔만한 부부 충분하죠. 성향이 둘 다. 맞습니다. 아니 그들은 하고 있지 않나요? 그때 애플리케이션 깔아서 어디면은 장소가 같잖아요. 아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어디인지를 찍어주는 걸 했죠. 본인이 본인의 직접 위치가 위치를 어디구나. 어딘지. 옮길 때마다 그거를 네. 보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 다선혜 형님이 지금 이제 출산하러 가셔서 하는 얘기지만 이제 뭐 또 알코올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위험할까봐. 그거는 이제 서로 배려 차원에서 그런 거니까 이런 집착까지 조금 더 심하면 집착일 것 같은데 그들은 서로 집착하고 사랑이라고 있는 거 하죠. 우리는 뭐 없으니까 또 그렇죠. 혹시 들을지 모르겠지만 이거 까시는 분들도 뭐 남편 혹은 뭐 아내는 믿지만 뭐 세상을 못 믿어서 그렇다고 그리고 이런. 서로에 대해서 그냥 이걸 깔았다는 것만으로도 신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휴대폰을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연애 기간이 워낙 길었고 10년 이상 뭐 지금 결혼 생활까지 10년 이상을 알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보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비밀번호 알아요. 그러니까 지문으로 말고도 번호로도 할 수 있잖아요. 설정을. 서로 알고 예를 들어 저는 진짜 단순하게 그러니까 뭐 그 정도로 비밀이 없다고 해야겠지만 휴대폰을 안방에 충전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 너무 뭘 검색하고 싶어. 네. 움직이기가 귀찮은 거죠. 네. 거실에 와이프 폰이 있어. 보는 거죠. 네. 와이프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뭐 딱히. 근데 이제 그건 다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누구한테 왔는지랑 메시지가 기본으로 뜨게 돼 있는데 와이프 같은 경우는 누구한테 왔는지만 돼 있거든요.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보진 않죠. 뭐 다 아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한테 오면 궁금하겠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뭐 그 정도까지 신뢰를 못 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봤을 때 보면 최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외국 심리학자가 한 얘기인데 이 휴대폰을 상대방 배우자나 혹은 이제 파트너의 휴대폰을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그 상대방이 당신에게 말하고 보여주는 게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라고 이제 이 심리학자는 분석을 했고 우리 둘 다 얘기했던 건 거짓말이네요. 그런 점에서 이제 상대의 진짜 모습이 전화로 뭐 메시지를 주고받는다거나 통화하거나 뭘 검색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사람이 진짜 모습은 이 사람 휴대폰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보통 이 파트너의 폰을 보게 된다라고 이제 이게 뭐 그러니까 심리학자 개인의 의견일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저도 뭐 그냥 무시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근데 아까 우리 주부 초단님이 말씀하셨지만 사람의 성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워낙 말이 없고 감정 표현을 잘 하지 않고 늘 포커페이스로 이제 있는 분들, 그러니까 뭐 배우자 중에서도 그럴 수 있잖아요. 사실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고 혹시라도 뭐 안 좋은 일이 있는데 얘기하지 않고 혼자 끙끙 앓다가 뭐 나중에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뭐 어떤 폭력적 성향으로 나타날 수 있고 가정하자면 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사실 관리가 필요한 건가요? 그렇죠. 우선 그쪽이 표현을 하지 않는다면 나라도. 근데 이제 그게 의심이 될까봐 저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더라고요. 또 기분 나빠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걸 봤다는 기분 나쁠 수 있죠, 당연히. 아니 그리고 가까운 사이일지라도 오늘 이제 프라이버시에 대해 얘기하는 부분이지만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얘기를 안 하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얘기하지 않고 나중에 네. 내가 생각했을 때 뭔가 정리가 된 다음에 그렇죠. 저도 좀 그런 편이거든요. 저도 좀 뭔가 아주 많이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당장에 좀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어느 정도 뭐 그냥 그런 일은 막 시시콜콜하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힘든 일이 있으면 좀 얘기를 안 하고 좀 제 스스로 좀 생각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한 스타일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나고 나서 뭐 이랬어라고 얘기하는 편인데 그거 자꾸 꼬치꼬치 캐물으려고 하면 그게 굉장히 그 시점에서 짜증이 나는 스타일이라서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저도 이제 다른 데서 또 본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우리 늘 주로 얘기하는 유교적 사상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과 약간 되게 보수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과거에는 그랬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물론 그런 사고가 남아있긴 하지만 상당히 현재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개인주의적인 사고가 스스로 다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내 생활이 중요하다라는 관념이 있는데 결혼을 하거나 혹은 뭐 사귀었을 때 여자친구를 사귀었을 때 이런 부분에서 자유를 갈망하는 그런 부분들이 늘 본인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가깝고 뭐 사랑하는 사이고 좋아하는 사이일지라도 그 사람이 내가 될 수는 없는 거고 내가 그 사람인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보면 나만의 어떤 자유를 추구하는 그런 성향들이 약간 뭐랄까 제도적인 약간 말씀드렸던 유교적 사상 뭐 그런 부분들에서 좀 제약을 받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괜히 더 비밀이 많아지는 것 같고 더 싸우게 되고 그런 걸로.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최근에 뭐 조론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뭐 사실 나이를 그러니까 좀 보통 조론을 하신다고 하는 분들은 이제 아이를 다 키운 다음에 이제 시집장가를 보내고 그다음에 나만의 생활을 나만의 찾겠어. 생활을 하고. 이혼은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 관념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해는 안 되는데 법적으로 이혼하는 건 아니지만 각자의 생활을 보장해서 예를 들면 집을 구해서 남편이 따로 나가 산다거나 부인이 따로 나가 산다거나 약간 생활 아예 별도라는 뭐 이런 개념도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게 결국에 보면 프라이버시에 대한 갈망이다. 맞아. 제가 지금 이제 결혼 7년 차인데 7년 차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아직 더 살 날이 많기는 하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결혼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신만의 시간, 자신만의 공간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모든 게 다 이렇게 엮여 있잖아요. 서로의 가족이며 뭐며 다 엮여 있고 게다가 아이까지 나면 그 엮인 게 더 깊고 그렇죠. 넓어지거든요. 그렇다 보면 내가 없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 같은 젊은 세대들.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워킹맘들, 네. 전업맘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전업맘은 더 심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이를 낳은 다음에 사실 아이한테 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정신과 뭐 어떤 신체적으로 뭐 활동이나 이런 부분은 아이를 위해서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봤을 때는 나는 뭐지? 뭘까라는 생각이 들 것 같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뭐 예를 들면 이제 만약 전업맘이라고 한다면 남편이 뭐 직장을 다닌다고 해서 나가서 맨날 이제 밖에서 뭐 활동을 하고 또 이제 바쁜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리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빠서 정말 집에 못 들어올 정도로 정말 저도 조금 그건 너무 좀 심하다고 생각하지만 뭐 그럴 정도로 되다 보면 전업맘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나는 도대체 뭔가 집에서 애만 키우는 집안일만 하는 그런 기계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프라이버시에 대한 개념이 더 그러니까 갈망 같은 게 더 생길 것 같아요. 내 사생활 그렇죠. 내 거는 도대체 뭐야 이런 부분이 생길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정말 더 우울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되게 배우자의 프라이버시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약간 그게 나는 되는데 저 사람은 안 돼라는 생각도 있어요. 뭐 당연히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굉장히 존중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좀 그게 항상 저는 좀 요즘에는 많이 이렇게 갈등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누구랑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냥 누구랑 약속을 했어 라고 얘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뭐 누구 만나는데 어디서 만나는데 그래서 그게 다야? 그래서 계속 이렇게 물어보면 확 짜증이 나더라고요. 나를 의심하나? 너무 꼬치꼬치 물어보면 근데 반대로 나도 어쩔 때 보면 뭐 약속이 있어 라고 하면 아예 거기에 대해서 안 물어볼 때도 있지만 가끔씩은 그래? 그럼 누구 나왔어?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흠칫 놀라요. 나도 이게 싫었는데 왜 나도 물어보고 있지? 이런? 사실 그러니까 그 별 생각 없이 관심일 수 있는 건데 이게 꼬치꼬치 물어본다라고 그러니까 상대방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내 입장에서는 아무 생각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어요. 뭐 먹었어? 뭐 어디 갔다 왔어?
아니 뭐 누구 만났어 했을 때 별거 아닐 수 있고 실제로 정말 별거 아닌 경우가 많고 근데 내 기분이 별로거나 제가 뭐. 진짜. 그러니까 뭔가 내 어쨌든 심리적인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을 때 평소 같으면 별 아무것도 아닐 얘기일 수 있는데 마치 내 사생활을 간섭하는 것 같은 간섭이라기보단 아니 왜 자꾸 귀찮게 이러지? 이런 약간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 시린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는 결혼 생활에서 느끼는 부분들인데 이런 거 듣고 예전- 싶으신 거 아니에요? 예전 그렇죠 이런 부분은 이제 결혼 이후에 그런 건데 예전 연애 시절에 지금 안 한다고 가정을 하고요. 네. 전제 조건을 깔고 연애 시절은 좀 어땠어요? 단순히 휴대폰 개념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는 네. 궁금한 게 결혼하고 나면 어떨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나서도 그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아닐 것 같아요. 이게 한두 번이나 집착하나요? 아니, 집착은 아닌데 들이댈까요? 뭔가 내가 뭐 갑자기 연락이 오고 그래 연락이 와 뭐 계속 연락이 오니까 그건 무슨 일이야 별일 아니야 그리고 계속 뭐 카톡을 계속 한다던가. 연락을 하진 않을 거예요. 네. 이상하잖아요. 네, 그러면 정말 이상하니까 그럼 무슨 일인데 그럼 계속 숨기면은 계속 의심이 정말 의심을 낳는다고 계속 의심을 하겠죠 그거는. 그렇죠. 그럴 때 갑자기 남자가 이건 내 개인 사생활이야. 딱 이렇게 하면 뭔가 지금 완전 우리 초반에 이제 감정 실었네요. 그러면 엄청 서운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평소에 이 사람이 잘 설명하지 않다가 나는 그냥 그야말로 관심의 일환에서 그렇게 하는 건데 아니 왜 네가 신경 꺼. 일이야. 말이라도 특히나 그래서 저도 혼자만의 시간에 각자 좀 어느 정도 필요하다 이거는 인정하는데 그러니까 부부가 되기로 이제 서로 약속을 약속을 했으면. 하고 한 이상 어느 정도 사생활을 약간 포기한다는 그렇죠. 게 실제로 있지 않나. 일정 부분은 포기하고 사는 거고요. 뭐 80%는 포기하고 그렇죠. 살죠. 그래서 맞춰서 사는 게 결혼이잖아요. 그게 싫으면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건데 이제 그런 생각 없이 결혼했다가 내 사생활은 그러니까 우리 옆집 언니가 말씀을 잘하셨는데 내 거는 놓는다는 생각을 크게 하지 않고 상대방은 놓기를 바라니까 원래 이게 결혼하고 나면 그렇잖아요. 아니 결혼했는데 저 사람 왜 저래? 저러면 안 되지.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나는 좀 인정을 받았으면 예를 들어 내가 친구를 만나거나 내가 뭐 다른 데서 뭐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는 좀 쉽게 말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집에서 나 빈 시간에 쉬는 시간에 그러니까 뭐 애를 휴대폰? 보고 나서 휴대폰 뭐 검색을 관심 있는 걸 한다던가 아니면 뭐 게임을 한다던가 했을 때 좀 건드리지 말지. 아니 지금 맨날 게임만 하고 있어. 얘기 좀 해. 뭐 이러면 뭐야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 사생활이라는 게 뭐 딱히 우리가 처음에 완벽한 타인 이런 영화 얘기를 해서 부정적인 부분으로 뭐 얘기한 것도 있지만 실제로 보면 별거 아닌데 그냥 나만의 잠깐 나만의 휴식이나 어쨌든 뭐 취미 뭐 이런 부분들에서도 사실 사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사생활의 보장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배우자에게 신뢰를 줘야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신뢰 부분에서 주부 초단님이 이제 남편분이 무뚝뚝하다고 하셨는데 저도 사실 뭐 무뚝뚝한 편이죠. 네? 무뚝뚝한 편입니다. 네, 저도 아시잖아요. 경상도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네. 물론 말이 많을 땐 말이 많지만 또 이제 별로 하고 싶지 않거나 그쵸 하고 싶지 않을 때도 많고요. 집에 가면 또 웹툰에 보면 엄청 다정하시던데. 그땐 다정했어야 되잖아 상황이. 평소에도 그러니까 뭐 근데 와이프가 이게 위급한 느끼기엔 상황이 지났기 때문에 와이프가 느끼기엔 되게 무뚝뚝하다고 생각할 수 약발이 다 있겠지만 있습니다. 어쨌든 아니 이게 평소에 남자들도 사실 말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침묵이 금이다라고 하는데 부부 사이에서는 침묵이 금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자꾸 오해를 사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지 않고 표정은 안 좋고 몸은 힘들어하면서 집에 와가지고서는 막 거실 소파에 그냥 앉아가지고 말도 없이 그냥 막 되게 심각하게 한숨 쉬고 TV 보고 딴청 부리고 뭐 이런 행동들 했을 때 당연히 와이프 입장에서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이제 뭐 물어보면 본인 얘기하기 싫으면 물어보면 자연스럽게 얘기를 꺼낸다던가.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나 너무 힘들어. 나 회사에서 힘들어가지고 뭐 위에 상사가 날 괴롭혀가지고 짜증나. 뭐 이런 얘기 사실 본인이 또 남자들이 자존심이 세거든요. 기본적으로. 뭐 여자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집에 가서 내가 먼저 꺼내지 않죠 보통.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게 솔루션이라 할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남자분들도 잘 듣고 여자분들도 잘 들어야 될 게 만일 그렇게 무뚝뚝한 성향의 상대방 배우자 뭐 남녀를 떠나서 했을 때는 상대방이 평소 이 사람의 성격이 무뚝뚝하다고 하면 상대방이 자연스럽게 말을 걸어서 얘기를 좀 떠보고 그럴 때 또 자연스럽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대화의 문제인 건데 대화가 없는 사람들이 보통 보면
서로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요즘 어떤 게 고민인지, 어떻게 사는지, 솔직히 아까 말씀하셨지만 회사를 다니더라도 회사 다니는 건 알지만 어떻게 다니고 있는지, 뭐 무슨 문제는 없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내가 다니지 않으니까. 비밀 자체를 뭐 프라이버시는 일정 부분 지켜야겠지만, 특히 뭐 연인 사이도 마찬가지인데 결혼한 사이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가족의 측면에서 봤을 때 대화가 좀 자주, 그래서 이런 불가피한 의심이나 오해를 사지 않도록 서로가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휴대폰으로만 그걸 파악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또 제 생각에는 그런 문제 때문에 조금 다툼이 있다면 지금부터 딱 서로 앉아서 합의점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같이 공유를 하더라도 이 부분 정도는 각자에게 좀 맡겨두자. 그래도 우리가 예를 들면 신뢰가 어떤 있으니. 부분이요? 뭐 친구를 만나거나 이런 부분들? 그거는 각자 부부의 성향에 따라 다르겠죠? 네. 그래가지고 이 정도까지는 그냥 묻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이해해주고 이 정도는 그렇죠. 그리고 공개를 하고 일종의 합의? 예, 그런 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하고 결혼을 하면 가장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대부분이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그렇게 뭐 각서를 쓰더라도 사실 지키기가 쉽지 않죠. 맞아요. 예. 살다 보면. 그러니까 계속 노력을 해야죠. 계속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보고 싶지만 조금 참고 좀 그런 거? 시리님 어때요? 아까 보고 싶으셨다고 했는데. 네, 저는 뭐 카톡이나 무슨 연락이 오거나 막 그랬을 때 숨기지 않고 네. 아 지금 뭐 친구 뭐 무슨 일이야라고 어느 정도 그러니까 자세하게 얘기는 할 필요는 없는데 아 뭐 무슨 대화를 나누고 있다. 친구들 누구 만난데 뭐 수제 갖고 나오라고 그랬는데 못 나간다고 했어라던가 뭐 기본적으로 그냥 어느 정도 의심을 초반에 그냥 없앨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걸 좀 해결이 되는 초반에 의심을 것 없애고 난 다음에 이제 비밀 얘기를 지어하는 거죠. 아 왜냐면 조금이라도 의심할 수 있는 뭔가 남으면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 생기잖아. 같은 사람이랑 계속 대화를 주고받으면 무슨 문제가 있나. 그러니까 뭐 사실 그런 것도 볼 수 있죠. 건지. 키드 네. 웃는다 그러면 뭐야? 자기만 재밌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네. 내 욕하나?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뭐 그냥 얘기했을 때 뭐 그런 어떤 의심 해소할 수 있는 거리를 해주면은 조금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평소에 깊게 가진 않을 것 같아요. 너무 비밀스럽게 하기보다는 네, 어느 정도는 뭐 자기 사생활은 뭐 지킬 건 지켜야겠지만 네. 조금 풀어서 아 이건 뭐 이럴 때 그냥 가볍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정도는 너무 막 계속 얘기하는 것도 좀 의심스럽지 않나요? 네, 피곤하죠. 뭔가를 숨길 것 아니 그래서 같은데. 저는 사실 특히 남자들 너무 얘기를 너무 시시콜콜하게 얘기하는 건 상당히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게 더 의심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만 적당히 어렵네요. 예. 말로써 이 사람 조종하려고 하나? 약간 이 느낌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그냥 기본적인 것만 그리고 만약 상대방이 물어보면 그럼 내가 뭐 딱히 걸리적거리는 부분이 아니라면 얘기해주는 거죠. 그게 사실 괜한 오해를 사지 않는 거잖아요. 네. 주부 초다님이 지금 보니까 약간 남편분이 무뚝뚝하셔가지고 네. 그런 부분에서 커뮤니케이션에 좀 부족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 어때요?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저도 대화를 하면 이런 게 뭐 완전히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사람이 성격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변하지 않기 그렇죠, 때문에 당연히. 네. 저는 막 들어가서 회사에서 뭐 때문에 힘들었어, 뭐 누가 어쨌어,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세요? 전 직장에 다닐 때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막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뭐 들어주는 건 잘하지만 또 자기들이 얘기는 안 하고. 근데 오빠는 또 어땠어? 여자분들이 그러잖아요. 사실 남자 입장에서 약간 아리까리한 부분이 있는 게 그리고 여성보다는 기본적으로는 좀 이성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감성이 여자라면 물론 이거는 뭐 고정관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상당수의 이제 남자들이 감성적인 부분보다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자분들이 이제 배우자나 남자친구가 얘기를 했을 때 여자친구가 얘기를 했을 때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나도 모르게 얘기하다 보면 자꾸 이성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진짜 싫어요. 여자들이 얘기하는 건 들어달라 감성적으로 이해해달라는 부분인 건데 근데 달라. 미국 그러니까 서구적인 사람들이 그런다 그러던데. 아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 저 또한 그래서 지금 우리 주부초다님은 들어주는 것도 괜찮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이성적으로 야 너 그건 아니지 네가 회사에 잘못했네 더 들어보세요. 네. 더 들어가고 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네. 잘 들어주고 그 다음에 너 연차 땐 원래 그래. 본인이 선배니까.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자르더라고요. 네. 더 이상 그게 없이 너 연차 땐 원래 그래. 그 전에 먼저 힘들겠다. 그렇죠. 그 그래서 저는 왜 그게 필요한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그렇죠, 근데 그렇죠. 있잖아 네 연차 때는 아마 다 그런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 네 연차 때는 다 그래 나도 그랬어. 듣긴 다 들었는데 이제 그리고 이제 저 한 발 더 나가서 오빠는 요즘 어때 회사에서 뭐 힘든 일 없어?
난 내가 그런 얘기 집에서 하니? 이렇게 하면서 나는 강한 남자. 나는 집에서 그런 얘기 안 해. 이런 뉘앙스를 딱 풍기길래 난 해줘도 되는데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그 자기 개인의 사생활이라고 생각하는지 뭐 바깥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생활이라고 크게 생각하기보다는 아마도 이런 얘기를 굳이 집에서 하는 거는 자기가 나약해 보일까봐. 그렇죠. 그 자존심이 문제일 수도 있고 남자 스스로 남자 입장에서 이런 얘기는 하는 거 아니야라고 교육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어릴 적부터.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뭐 어른들 집안 어른들이나 통해서 봤을 때 그게 남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할 수 남자는 있는 평생 거죠. 3번만 운다 막 이런 것처럼. 그렇죠. 근데 막 자주 울고 말고 뒤에서 울고 있고. 근데 그런 부분들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성향의 문제라. 이게 아까 우리 이제 우스갯소리로 뭐 경상도 출신이라 했지만 경상도 출신 중에서도 말만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있고 그러니까 그건 지역을 떠나서 북한 사람들 중에서도 뭐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면 근데 이제 주부초다님이 약간은 좀 아쉬워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그 남편의 그런 성향을 조금 그러니까 기본적인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좀 더 끌어낼 수 있는 본인 또한 무뚝뚝하신 편이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대방인 남편 입장에서 느끼기에는 아마도 그분 또한 그러니까 당신의 와이프가 무뚝뚝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얘기하는 게 지금 우리 주부초다님은 마치 되게 다정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저희한테 얘기했지만 실제로 두 사람끼리 대화할 때 보면 얘기하고 싶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 주부초다님 카운셀링 하는 날인 것 같네. 주부초다님은 고민이 조금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요. 요즘에 좀, 예. 근데 제가 또 주부초다님 그 남편분을 또, 일하면서 만나 뵀는데,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어디서나 항상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네, 항상 철벽을 쳐놓고 계시기 때문에, 본인이 집에서 잘 구슬리시면, 또 그런 사람들 또 말이 또 한번 터지면 술술 나오거든요. 잘 구슬려 보세요. 그렇죠. 네. 제가 봐도 결국에는 대화의 문제고 성향이라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각자 성향이 있고 뭐 말이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고 할 때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할 때 하는 사람이 있고 뭐 약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자신의 배우자는 또 자기가 잘 알잖아요. 적어도 물론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보면은 어쨌든 지속적인 시도는 필요한 거죠. 뭐 말 안 한다고 해서 그럼 말 안 하고 하다 보면 계속 의심은 들고 의심이라기보단 오해 혹은 뭔가 멀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이게 오늘 이제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찌 보면 프라이버시를 너무 건드리지 않는 것도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않나? 그 무관심이 사실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정한 수준의 프라이버시를 살짝 건드려주는 거는 어렵네요. 어렵죠. 어렵지만 그게 감 아니겠습니까? 그게 보면 그게 없으면 네. 밀당인가요? 결혼 생활이든 연애든 밀당이죠 결국에는.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죠. 머리가 아프네요. 어떤 인터넷 카페에서는 이 네. 개인 간, 뭐 부부 간의 뭐 프라이버시, 뭐 커플 간의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판도라의 상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열면은 뭔가 거기서 뭔가 쫙 쏟아져 있긴 하는데 그거를 열자니 또 그렇고 또 그거에 대해서 안 건드리기는 또 궁금하고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열면은 괜히 오해만 살까봐 걱정하는 사람들도 아무것도 아닌 있고. 일도 내가 좀 약간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되니까 네. 아예 그냥 그를 믿고 그냥 열지 않고 그러니까 부작용이 생길 수 제가 있는 거죠. 전에도 얘기했지만 현장을 딱 포착하지 않는 이상 무슨 현장인지 모르겠지만요. 예. 대부분 그 프라이버시가 그런 쪽이니까요. 어느 정도 부부 생활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인정을 해주는 게 서로가 좀 스무스하게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지금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너무 관심이 없는 것도 문제고요. 네. 과할 정도로 상대방을 못 믿는 것 또한 자신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상대방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자신 또한 그렇게 못 믿는 건 뭔가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저도 오늘 프라이버시 부부뿐만이 아니라 뭐 연인 관계에서의 그런 프라이버시 어느 정도까지 인정을 해줘야 되냐에 네.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 어느 정도 해결책도 좀 제시가 된 것 같죠? 네. 시리님이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적절한 프라이버시와의 밀당. 그거는 개인적인 감이기 때문에 글쎄요. 우리 시리님이 이성부터 감성도 좀 찾은 다음에 잘 하는 하시고 걸로 하죠. 오늘 이제 서로 이 문제로 인해서 조금 다툼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밤에 두 분이서 다 앉아가지고 한번 그 합의점을 찾아보시는 게 네. 쓸데없는 어떨까? 어필 깔지 마시고요. 네, 그 어플은 잊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이거는 좀 그래요. 너무 족쇄 같아요. 진짜. 무서워요. 네, 철창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철창.
근데 휴대폰 잘 보세요, 우리 옆집. 저는 무서워요. 깔려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정말. 핸드폰을 네. 하나 더 만들어야 되나? 더 만드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우리. 아니, 이제는 그러지 않죠. 예전에 해주셨나봐요. 어릴 때. 아무 생각 없을 때. 재밌네요, 역시. 어쨌든 오늘도 얘기를 잘 나눠봤고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만나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전투 전투유가